1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정의당과 같으냐 달려나에 대해서 중요 부분은 완전 동일하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금지가 4개 영역이었는데 모든 영역으로 돼서 가정까지도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사생활. 그리고 괴롭힘 광고에는 합리성, 정당성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 느꼈다. 또 광고를 통해서 플랜카드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뭐 예외 없이 차별에 해당될 수 있게 돼 있고, 종전에는 국가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이 법을 따라가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헌법 위에 올라가는 지위를 부여하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을 막는 입법을 하는 이 법이 나중에 제정됐을 때 이 법 폐지 운동하는 것 자체의 국회의원을 차별범으로 몰게 됩니다. 그럼 누구도 이 법을 개정 못하게 되는 그런 무소불위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자유침해성과 헌법 위반성이 더 심해적인 악법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칙에 보면 핵심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의 23개 중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되는 조항이 남성, 여성 위에 제3의 성 인정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이 있고, 또 성별 변경을 포함하는 젠더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괴롭힘 조항을 보시면 부정적 관념 표시와 혐오적 표현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 반대하거나 동성애 반대하거나 트랜스젠더 반대해서 정신적 고통 받았다 이러면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 괴롭힘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원래 차별금지 사유에는 인간의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가능하니까 찬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개인과 집단을 차별한 것처럼 법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성 성행위, 사람이 아니죠.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성전환 행위, 이거를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가 돼서 괴롭힘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한 걸로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 비난이 아니라 행위 반대인 가치관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가치관,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듣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이것이 그럼 어디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법제화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 비정상, 그 다음에 남녀가 결합하는 게 정상,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차별로 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지 영역이 4대 영역이 있었어요. 고용경제교육 국가행정. 근데 모든 이렇게 해놨으니까 가정에서, 사적 대화에서, 동창회에서도 대화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론이 이제 사상하고 종교하고 하게 되면, 사회적 무리가 있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단 신봉자가 정신적 고통받았다. 하나님 대적하는 유물론자 공산주의를 비판했는데 주체사상 공산주의 신봉자가 정신적 고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별금지 사유 23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만 얘기해라. 부정적 혐오적 관념을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차별금지 사유 23개를 지지하는 사람만 자유를 느끼고, 차별금지 사유 중에 출산도 있어요. 야, 임신 전 출산은 안 된다. 이러면 고통받았어요.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해서도 있어요. 야, 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난 결혼 반대하는데 정신적 고통받았다. 모든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양심, 종교, 신앙,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차별금지 사유 24개를 일체 부정과 혐오를 못하게 되는 엄청난 전체주의 독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다양한 가치관의 표현을 신앙 양심에 의해서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찬반 표시는 무제한 보장돼야 되는데 이거를 국가가 절대 긍정 우호만 얘기하고 부정 혐오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이런 법이 시행되는 국가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신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최대적 전체주의 국가를 초래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시적으로 고용, 경제, 교육, 그 다음에 국가행정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고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 동성애 반대하는 개신교회에서 동성애자 청소년 사역자를 거절할 수 없게 돼요. 고용차별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요, 모든 부분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입사할 때 나 동성애자입니다 또는 입사하고 나서 나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해도 승진을 누락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되니까 차별범으로 몰라서 조사받게 되니까 사실상 밝히는 순간 좋은 곳으로만 가게 됩니다. 특혜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에서의 정상적인 가치관 표현이 금지됩니다. 경제 영역 한번 보세요. 특히 여기 상업 공공시설에는요, 이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여성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젠더인데요. 남성 성기를 유지하면서 나는 여성 화장실,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을 가겠다라고 할 때 시설 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은요, 실제로는 택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배당 시설은 공공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배시설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 시설 이용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은 너무 엄청납니다. 성전환 수술을 양심상 누구도 거절을 못하게 됩니다.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나 성별 전환에 대해서 야 이거 의학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고통 느꼈어요. 보세요. 의사가 동성애와 성별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 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니까 탈동성애 상담과 탈트랜스젠더 상담이 일체 금지되는, 전환 치료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문제와 의학적 진실조차 말하게 못하게 되는 학문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방송, 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의 차별 금지는 지금 유튜브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방송, 인터넷 일체의 정보통신에서 동성애, 성별전환, 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혐오적 관념의 표시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기자회견, 토론회, 학술, 교육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원에서의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에 종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경우에 지금 트랜스젠더들이 지금 여성 전용 스포츠에 들어가서 불공정을 야기하게 돼서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되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효과가 가장 끔찍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와 성별전환자의 채용이 강요되고 입학이, 특히 교육 내용의 혐오가 금지됨에 따라서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별전환의 의학적 진실도 못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일체의 부정적 혐오적 관념의 표시로 정신적 고통이 금지되기 때문에 교육에서 동성애와 성별전환에 대해서 제3의 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얘기만 해야 되고 일체의 부정 혐오적 교육을 못하게 되니까 교육 자체가 완전히 일반 교육으로 전체주의적 독재가 교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이 전부 동성애와 성별전환에 대한 반대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되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미래 세대가 전부 동성애와 성별전환의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되는 정말로 암울한 미래의 세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행정기관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무원들이 동성애와 성별전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공직에서 다 징계나 추방될 위험을 받게 되고 실제로 추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판사가 입양은 정상가정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혐오 발언했다고 추방되는 것이, 차별구제라고 하는 수단들이 차별의 구제가 아닙니다. 표면은 차별의 구제지만 반대 신념 가진 사람을 법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반대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선전포고의 장이 차별구제의 장이에요. 누구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에요. 제3의 장 누구나 고발 민사법원이나 국가인권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면 진정만 당하면 조사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도 내리기 전에 보전조치로 시정명령과 중지를 내릴 수 있고, 이행 안 하면 무제한의 지연배상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정의당하는 3천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였는데 이번엔 지연배상이 무제한이에요.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이 법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단 한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무제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손해배상은요, 최소한을 해놨어요. 악의적인 경우에. 악의가 뭘 딴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경우에 반복.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동성애와 성별전환에 대해서 부정적 혐오적 관념을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전부 손해배상 1인당이요. 1인당 500인데 이 1인당 500이 유튜브로 가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시청해서 10,0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줬다. 수백억인 것이 10만 명이면 수천억입니다. 5천억으로 따지면 10만 명 5천억을 배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무제한의 지연배상과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국민들과 단체와 국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법령도 다 바꾸도록 돼 있어요. 이 법 일단 제정만 되면 동성혼을 불허하는 민법 개정돼야 되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거를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국회의원조차도 전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이 법에 복종해서 계획 세워서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초헌법적인 민주 파괴적인 헌법을, 악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려스럽고 한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은 절대 차별금지 사회에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동성, 성애인, 성별전환 등 자신에 대해서 종교시 양심에 의해서 반대할 자유, 진리를 말할 학문의 자유, 국민에게 달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침해적 전체주의적 독재가 분명합니다. 평등의 사안을 사인 간에 강요할 수 없어요. 평등은 법 앞에 평등이어서 국가에게 요구할 것이지 사인 간에 똑같이 평등하게 해라, 이건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별금지 사회에 열거된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 우호적 가치 표현만 허용되고 일체의 부정적 혐오적 가치 표현이 금지됨에 따라서 국가가 법으로 차별금지 사회에 대해서는 반대 가치관을 표현을 금지하는 단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가 돼서 다양한 가치관을 보장해야 하는 자유민주사회의 최대의 적,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전체주의가 도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사실은 이 법안에 그럴듯한 문안에 속고 있는, 좋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심각한 자유가 종교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모는 법이다 라고 어제 한교총의 성명서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다수의 정상적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보는 악법, 자유를 박탈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자신의 가치관을 마음대로 말할 자유를 뺏기는 노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악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깨어난 국민들이 자유파괴적인 이 평등법안, 차별금지법안,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도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나 막는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